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협업 방식이죠. 페어 프로그래밍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지식이 있으시니까 이게 그냥 둘이 같이 코딩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도 보면 기본적인 개념 설명부터 시작해서요. 그 역할 분단이라든지 효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전망까지 쭉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이 페어 프로그래밍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팀의 코드 품질이나 지식 공유, 또 협업 문화에 어떻게 진짜 기여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보죠. 페어 프로그래밍,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발자 2명이서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같이 작업하는 거잖아요. 애자일 방법론에서 많이 쓰는 기법 중 하나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 드라이버랑 내비게이터 이 두 역할로 나뉜다는 데 있어요. 이게 그냥 둘이 앉아서 키보드 2개 놓고 하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이 역할 분담이랑 또 주기적으로 바꾸는 거, 그게 효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요. 그게 핵심이군요. 들어보면 드라이버는 이제 실제로 키보드 잡고 코딩하는 사람이고 내비게이터는 옆에서 약간 길 안내하듯이 전략 짜고 코드 검토하고 그런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운전사랑 옆에서 길 봐주는 사람 같네요. 근데 그 내비게이터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는 건가요? 그냥 오타 찾아주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정확해요. 내비게이터는 단순히 문법 오류나 오타를 찾는 걸 넘어서서요. 지금 짜고 있는 코드가 전체적인 설계랑 잘 맞는지, 혹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놓치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관점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드라이버가 눈앞의 코드에 집중할 때 내비게이터는 약간 뒤에서 숲을 보는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역할을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1시간마다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 하나 끝날 때마다 바꾼다든지요.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니까 두 사람 다 이제 구현이랑 설계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군요. 이게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근데 보통 생각하기에 개발자 2명 시간을 한 군데 쓰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혹시 그런 얘기도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언급이 되죠. 단기적으로 보면 특정 기능 하나 만드는 데들은 총 시간, 그러니까 맨 아워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페어 프로그래밍의 진짜 장점은 실시간 코드 리뷰 효과에서 나오거든요. 버그가 생기자마자 바로 발견될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통합하거나 테스트할 때 버그 잡느라 드는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는 좀 더 하지만 전체 개발 과정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좀 복잡하거나 중요한 부분 작업할 때는 더 그렇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둘이 하니까 좋다가 아니라 품질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이런 명확한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 지식 공유를 많이 얘기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식 공유. 이것도 정말 중요한 효과 중 하나죠. 특히 이제 경험 많은 개발자랑 좀 신입 개발자랑 같이 페어를 하면 효과가 아주 커요. 단순히 기술적인 팁 같은 걸 넘어서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식으로 설계를 고민하는지, 디버깅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노하우 있잖아요. 문서로는 전달하기 힘든 그런 암묵적인 지식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집단적 코드 소유라는 문화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같이 코드를 짜고 깊게 이해하니까 이 코드는 누구 것, 저 코드는 누구 것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코드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버스 팩터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암묵지 전수랑 집단적 코드 소유. 확실히 팀 전체가 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장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좀 더 빛을 발할까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보통 복잡한 기능 구현할 때나 아니면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개발할 때, 또 새로운 기술 처음 도입할 때, 이럴 때 특히 유용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규 팀원들 온보딩 시킬 때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팀의 코딩 스타일이나 노하우를 빨리 익히게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TDD, 테스트 주도 개발 환경에서도 많이 써요. 핑퐁 페어링이라고 해서 한 명이 테스트 코드 짜면 다른 한 명이 그 테스트 통과시키는 코드 짜고 또 다음 테스트 짜고 이런 식으로 짧게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요. 핑퐁 페어링이요? 재밌네요. TDD랑 정말 잘 맞겠는데요.
근데 요즘은 원격 근무도 많잖아요. 그럼 원격으로도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나요? 네, 그럼요. 요즘 VS 코드 라이브 쉐어 같은 툴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줌 화면 공유하면서도 많이들 하세요. 원격 페어 프로그래밍도 아주 활발합니다. 물론 이제 직접 엮여 있는 거랑은 좀 다른 어려움, 비언어적인 소통 같은 게 좀 어렵다거나 할 수는 있는데 도구를 잘 쓰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화면에 직접 포인터로 가리키거나 동시에 입력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역시 도구보다는 서로 소통을 잘하고 규칙을 미리 정하는 거겠죠? 기술이 발전해도 페어 프로그래밍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는 여전하고 원격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코딩을 도와주고 자동화가 많이 되겠지만 동료랑 같이 머리 맞대고 창의적으로 문제 풀고 또 어떤 설계가 더 나을지 막 토론하고 서로 배우고 경마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가치는 쉽게 대체되기 어려울 거예요. 결국 페어 프로그래밍은 그냥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서 좀 신뢰하고 소통하는 그런 건강한 개발 문화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페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둘이서 코딩한다 이걸 넘어서 실시간 피드백, 또 깊이 있는 지식 전수, 코드에 대한 공동 책임감 같은 그런 강력한 장점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질이랑 팀의 역량을 같이 끌어올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는요. 이런 2인 1조 협력 모델이 꼭 코딩에만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업무 환경에서 혹시 좀 복잡한 고고서를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같이 구체화한다거나 어려운 문제를 같이 분석한다거나 할 때 이런 페어링 방식을 한번 창의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